진골추나 유경환입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몸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 바로 통증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삶을 아예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통증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 또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소중한 지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건네는 그 덕담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는 동안 통증 없이 마음 편히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통증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통증이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 또 원인,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자세하고 쉽게 확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통증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기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사실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신호체계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 나타난 위험을 알리고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정말 중요한 보호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자연의 섭리에 맞게 규칙적이고 바르게 생활하게 되다 보면 곧 바르게 먹고 바르게 자고 바르게 배설하면은 우리 몸은 건강 상태가 꾸준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불규칙적인 생활, 불규칙적인 습관,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음식들, 또 주변에 많이 받게 되는 그 스트레스와 깊은 연관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만약 이런 원리를 알고 스스로를 잘 케어가면서 바른 생활로 몸을 보호한다면은 내 몸은 건강하고 또 괜찮고 꾸준한 그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쁩니다. 여유가 또 없습니다. 그런 탓으로 몸을 제대로 케어하기는커녕 오히려 혹사를 시킵니다. 설마 하면서 혹시 내 몸에서 이상이 생기지는 않겠지라는 그런 혹시로 몸을 함부로 취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점차 우리 몸은 자가치유 한계가 발동이 되면서 그걸 보호하지만 그게 한계를 넘어서면은 우리 몸에서는 더 이상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를 자꾸 밖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통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리는 SOS 군한 신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통증은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자 발생하는 SOS 신호인데 그 통증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우리 몸에서 신체적에서 통증이 발생되는 하나의 부분, 그 신체적인 것은 근육의 문제, 골격의 문제, 우리 장부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정신적인 부분, 곧 스트레스에서 발생되는 통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생각과 정신적인 부분, 곧 스트레스성 통증입니다. 우리 몸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가 내 몸만 생각해도 침이 나오고 안 좋았던 기억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에게 있다면 몸은 더욱더 격렬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정신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강한 통증을 우리 신체 어디 부분인가 발생을 시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은 뇌에서는 더 이상의 정신적 뇌의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몸 어느 한두 곳 또는 더 많은 부위에 무작위로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발현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니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호소를 하듯이, 그래서 머리나 어깨, 허리, 무릎, 위장, 우리 장부 등등의 그러한 통증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한 환자는 심한 통증을 일으킬 때 호소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든 어디를 찾든 해서 가봅니다. 막상 찾아간 그 병원에서는 많은 검사를 해보지만 검사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말뿐이죠. 환자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라는 말뿐입니다. 하지만 그 병원의 진단은 맞는 진단입니다. 그러한 통증은 바로 스트레스에서 생겼기 때문이니까요. 여기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의 주범은 인간관계적인 그런 사람과 사람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가장 큽니다. 가족들 간의 문제, 시댁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에서가 가장 크겠죠. 직장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관계들, 가장 우리와 가깝고 밀접한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과 사이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통증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아닌 자기 안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좀 개선시키고 지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만 확실한 통증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의대 교수님도 강력한 약물도
이렇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 15년 동안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3분 연습으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없애고 더 나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셔도 아마 좋을 겁니다. 다음은 우리 몸, 신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통증 부분입니다. 신체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그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부분과 또 하나는 화학적인 부분입니다. 물리적인 그 통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근육, 골격, 그리고 신경들의 부정렬로 인해서 어디엔가 압박을 받고 순환이 안 되는 문제이고, 화학적인 부분의 통증 원인은 몸속의 노폐물, 영양분의 부족, 또 각종 염증 등입니다. 종합을 해보자면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통증은 정신적인 문제, 곧 스트레스성 통증과 또 물리적과 화학적으로 발생이 되는 신체적인 그 통증, 이 두 가지 문제로 나타나서 그것이 결국은 합쳐져서 우리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통증이 발생되면 반드시 이 신체적인 부분과 스트레스성 부분이 항상 플러스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단지 사람에 따라서 정신적인 그 통증이 큰 사람, 또 신체적인 통증이 큰 사람, 이렇게 해서 플러스돼서 나타나지 단 하나만 단독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통증은 어느 때고 언제든 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적인 통증 부분과 여러가지 신체적인 문제로 해서 발생되는 통증 두 가지가 항상 결합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통증이라 하면은 항상 신체적인 부분의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성 통증이 결합돼서 결국 우리가 느끼는 바로 그 통증, 전체 통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형태와 B라는 형태를 보면은 A라는 형태는 스트레스성 통증이 약간 소량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신체적인 통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진 술기로만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 신체적인 통증만 해소를 시킨다면은 통증의 임계점, 통증을 느끼는 지점보다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증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B의 형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 술기나 이런 여러가지 물리치료,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신체적 통증 부분이 이 부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통증이 항상 통증의 임계점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치료를 하고 약물을 복용해도 사실은 이 스트레스성 통증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 B형의 형태의 사람은 곧 어떠한 치료에도 계속적인 통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표입니다. 정신적인 통증은 적고 신체적인 통증이 대부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가진 간단한 술기를 통해서도 또 약간의 약물을 통해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신적인 통증이 더 주증을 이루고 신체적인 통증이 적다면은 대단한 명의가 치료하든 최고의 약을 쓰든 어떠한 수술을 치료를 하든 그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크든 아닌 신체적인 부분이 크든 나타나는 통증의 양상이 아픈 그런 형태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그 통증의 지금 같은 기본 본질과 이 개념을 모르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술기로만 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스스로에게 회의와 불신에 빠지기 쉽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기술을 습득해봐도 잘 안 되는 치료에 자포자기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의 근본 원인과 구성 비율에 따라 치료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하고 또 치료하는 방법 또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그렇다면은 이 통증은 어떻게 치료가 맞는가요? 먼저 정신적인 스트레스 통증이 굉장히 주증이다. 통증 전체의 한 80% 수준이다. 또 신체적인 통증 부분이 한 80% 수준이다. 이렇게 어느 것이 주증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만일 신체적 통증이 80% 이상 주증이라면 물리치료나 교정, 약물 복용, 심각할 때는 수술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통증이 아무리 극심해도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곧 스트레스 통증이 주증이라면 이런 물리치료, 약물치료 그런 것이 아닌 자기 안의 스트레스를 정화하고 또 그것을 없애게 도와주고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화와 격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다스려야만이 그 통증을 호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여
정신적 통증이 거의 80% 이상 주증인 사람을 신체적인 통증이 주증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아무리 정석껏 치료를 해도 좋아지기는커녕 이내 통증은 사라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그런 치료라는 과정에서 약물, 수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후유증까지 생기게 되므로 오히려 병을 더 키워놓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체계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맞게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으로 우리가 몸을 잘 보호하면 우리 몸에는 특별한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다 보면은 불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많은 음식들, 또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사이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로 묻혀 살게 됩니다. 다행히도 스스로를 잘 케어하면서 몸을 보호하면은 괜찮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몸을 제대로 케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혹사를 시키면서 살고 있는 게 지금의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한계를 넘어서면서 하나둘씩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몸에서 자가치유가 작동해서 몸을 최대한 보호하려 하지만 이 자가치유도 한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 곧 바로 통증이 발현됩니다. 다시 말하면 통증은 우리 몸에서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리는 SOS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신체적인 통증이 발생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법, 이런 것을 바로바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바로 SOS에 대한 신호에 바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 제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통증이다 생각하면은 이제 자기 안에 스트레스를 정화하려고 하고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며 좀 즐거운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또 여유를 갖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여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해소해야만 건강한 몸을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